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XRP 이번 주 소식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소식을 같이 업데이트 드려보고자 합니다.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리플과 SEC 소송과 그 소송의 종결을 앞두고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종결의 협의 과정에서 리플이 토레시 판사의 판결을 수정해서 리플이 미국 내에서 기관 대상 XRP 판매가 가능해지도록 협의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이는 리플의 향후 미국 내 ODL 사업 가능성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아실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소식은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스 가스파리로부터 들려온 소식입니다. 그는 현재 미국 SEC가 리플과 관련해서 검토 중인 한 가지 이슈가 XRP가 정말 계속 거래될 수 있고 상품에 가까운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XRP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고려를 위해서 이더리움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ICO를 통해서 발행이 됐었고 당시 조달한 금액을 플랫폼 구축에 활용한 점을 보면 XRP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더리움은 리플과 달리 SEC의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을 순수 상품으로 보고 있는 SEC 입장에서는 리플도 이더리움처럼 취급되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이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XRP 자체는 상품으로 이미 토레시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SEC가 XRP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 이더리움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현재 새로운 리더십 체제 하에서의 미국 SEC가 리플 소송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한 시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 시도를 왜 하느냐? 그 시도를 통해서 XRP가 이더리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품으로 판단이 된다면 리플에 대한 소송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명분을 SEC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얻는 것과 동시에 리플의 미국 내 기관 대상 XRP 판매를 가능하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종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 수정을 토레시 판사나 법원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혹은 판결문 수정은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라도 리플에게 미국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SEC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명분 작업을 통해서 사실상 소송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밝히고 동시에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판매하는 것처럼 리플이 미국 내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마다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추정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스토어 최고 경영자가 블랙록은 솔라나와 XRP ETF를 모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XRP의 경우에는 리플과 미국 SEC 간 소송이 마무리되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블랙록은 돈을 벌기 위한 장사꾼입니다. 투자 운용 기관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있기는 하지만 돈 장사를 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기 위한 곳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기다 투자자들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면 또 그런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의 현물 ETF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생각보다 장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더 매력적이게 생각할 것인가?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XRP가 이더리움만큼의 관심을 받게 되기는 충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송의 종료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리플의 사업의 확장, 특히 ODL 사업의 확장, 그리고 미국 외에서의 사업의 확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와 암호화폐 관련해서 리플 자체의 사업의 확장, 커스터디 사업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궁극에는 리플의 IPO까지 생각해 본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 블랙록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돈 가는 곳에 블랙록이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소송이 1차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소송이 종료가 되면 리플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7일간의 발행 중단을 끝내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650만 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새로이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속적으로 발행해도 괜찮다는 1차적인 분석을 내부적으로 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초기 상황입니다. 어쨌든 리플레의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결국에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장과 함께 또한 XRP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이 두바이 최초로 공식적인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되었다는 소식은 어제 간단히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면 우선 두바이는 싱가포르와 홍콩과 함께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이 현재 목표가 암호화폐 리더십을 갖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리더십의 지역에 있어서 또 허브가 필요할 텐데요. 두바이는 싱가포르과 홍콩과 함께 그런 허브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두바이에서의 최초의 라이센스 획득은 리플의 중동 전역으로 결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이미 리플의 고객의 20%가 중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플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고 사업을 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센스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크게 보면 리플이 미국과 세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허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